한때 잘나가는 성인물 배우였던 밀로스. 은퇴 후에 수입이 끊기며 상당히 궁핍한 상황에 처하죠. 그러다 밀로스의 전 직장 동료가 찾아와선 새로운 작품을 찍자 제안하고, 마침 돈이 필요했던 밀로스는 제안을 받아들이며 제작자 부크미르와 면담을 이어가고 막대한 금액을 제시받는데, 부크미르는 대놓고 서명만을 강요하고, 다소 의심스럽지만 밀로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결국 서명하죠. 밀로스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집을 자주 비우고, 밀로스의 친형 마르코가 찾아오는데, 마르코는 끔찍하게도 밀로스의 아내에게 욕망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덧 촬영장으로 향하는 밀로스. 스피커를 귀에 꽂고 오늘의 촬영지인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엔 제카라는 소녀가 있었고, 제카가 엄마랑 싸우는 모습을 시청당하죠. 결국 수상함을 느낀 밀로스는 현직 경찰인 마르코에게 뒷조사를 맡기는데, 부크미르는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었죠. 다시 촬영지로 향하는 밀로스. 그런데 맡고 있던 제카의 어머니와 관계할 것을 강요당하자 밀로스는 촬영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크미르는 예술혼을 어필하며 어떻게든 밀로스를 붙잡고 무언가를 탄 위스키를 밀로스에게 주며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는데, 스크린 속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학대의 모습이 있었고, 스크린 속 피해자의 엄마는 그걸 보며 웃죠. 밀로스는 그대로 말없이 탈주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라디오를 트는데,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나 밀로스를 유혹하며, 밀로스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가 몸에 피를 묻힌 채 집에서 눈을 뜨는데, 날짜는 5월 21일. 3일간의 기억이 모두 날아갔죠. 아내와 아들도 집에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마르코조차 전화를 받지 않자 촬영장에 가보는데, 촬영장을 보자 기억이 떠오르고 밀로스의 다른 쪽 귀에도 스피커가 채워지며 먼저 잡혀있던 제카의 어머니에게 달려드는데, 스피커에선 그녀를 살해하란 거친 언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밀로스는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밀로스는 나머지 기억도 찾기 위해 부크미르의 사무실을 뒤지다가 마침내 모든 기록이 담긴 테이프 세트를 찾아냅니다. 그리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테이프를 돌려보는데, 전 직장 동료가 부크미르에게 항의하며 밀로스를 데려가려 하자 복면을 쓴 남자에게 살해당합니다. 밀로스는 괴로워하면서도 다음 테이프를 틀어보는데, 제카의 할머니가 밀로스를 환영하며 밀로스를 가족으로 들이려 하는데, 이때 부크미르 일당이 눈에 들어오자 밀로스는 순간 정신을 차리며 탈주에 성공하고 한참을 도망치다가 마르코에게 도움을 청하죠. 구석에 숨어 대기하던 밀로스. 이때 매력적인 여성이 눈에 띄자 셀프 욕구 해소에 나서고 양아치들에게 구타당하던 그때 웬 차량에 나타나선 양아치들을 제거하는데, 그들은 부크미르 일당이었죠. 밀로스는 그렇게 납치되고 어느 시설에 끌려와선 무언가를 주사당할 위기에 놓이는데, 이때 주사를 준비하는 여자가 자신을 납치했던 여자라는 걸 떠올리곤 주사기를 뺏어서 보복하는데, 여자의 상태를 보니 평범한 주사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탈출하려는 밀로스. 하지만 다시 붙잡히고 촬영장에 초대당하며 침대에 쓰러져 있는 두 명의 하반신을 보자 흥분해서 달려드는데, 수의상 이 내용은 설명과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흡족해하는 악당들.
이때 테이프 속에 나왔던 복면남이 다른 한 명 위에 올라가고 부크미르는 보란듯 복면을 벗기는데 복면남의 정체는 밀로스의 형 마르코였고 마르코 밑에 있던 건 밀로스의 아내였죠.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때 밀로스에게 주사를 맞았던 여자가 그대로 사망하며 주의가 끌리자 밀로스는 총을 빼서 부크미르 일당을 제거하고 밀로스의 아내도 마르코를 제거하죠. 패닉 상태에 빠진 아내는 밀로스를 위협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밀로스도 폭력을 쓰며 아내와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지하실에 감금시키곤 본인만 침실로 올라와 잠들었던 것이죠. 밀로스는 드디어 가족을 찾아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지만 가족은 이미 영혼이 파괴되고 말았죠.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냥 불쾌한 고어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감독이 직접 밝히길 전쟁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이 파괴된 세르비아를 표현하고자 일부러 불쾌하고 잔혹하게 만들었다며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의 상황을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해석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한때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주도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 연방에는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무슬림 등 4개의 민족과 8개의 종교로 구성된 다민족 연방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제3세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평가되고 있었죠. 하지만 1980년 유능했던 지도자 티토가 사망하면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티토의 뒤를 이은 세르비아 출신의 밀로셰비치가 국영 언론사를 장악하고 타민족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가며 세르비아인들을 선동해서 지지를 얻어간 것이죠. 물론 세르비아인들도 이유 없이 선동된 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점령당한 기간에 크로아티아인들에 의해 수십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민족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1991년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생겨났고 밀로셰비치는 병력을 보내 신생국의 민족을 학살했는데 그 신생국들이 스크린 속에 학대당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학살에 가담했던 선동당한 세르비아인들을 웃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제작자 부크미르는 뒷조사를 해도 딱히 이상한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되는데요. 특별한 사람만 학살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동시에 학살을 주도한 독재자 밀로셰비치와 그 측근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크미르의 부하들은 성인물 관계자라기보단 마치 공권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묘사되고 경찰인 마르코도 부크미르의 부역자로 나오는데요. 세르비아의 비극을 주도한 건 공권력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성욕은 타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이는데요. 작중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밀로스는 부크미르의 수작에 걸려 약을 먹으며 성욕이 증폭되고 부크미르의 지배를 받으며 격한 선동성 메시지에 취해 아무 잘못 없는 제카의 어머니를 살해하죠. 이후 제카의 집에선 밀로스가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대를 해주며 제카의 아버지로 사물을 두는데 학살과 차별에 가담하는 게 멋진 일처럼 여겨졌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밀로스는 간신히 정신을 차려 탈출을 시도했지만 원치 않게 성욕에 살아나며 부크미르에게 저항 없이 끌려가죠. 그리고 형 마르코의 배신과 근친이 벌어지는 장면은 국가적 폭력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종국에는 같은 세르비아인끼리 배신하고 싸운 것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같은 세르비아인끼리도 순혈인지 아닌지를 따지며 차별했다고 합니다. 결국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밀로스는 부크미르와 그 일당을 모두 처치합니다. 하지만 부크미르는 끝까지 예수를 외치며 자신을 정당화시키죠. 실제로 밀로셰비치는 진실을 알아버린 세르비아 국민들에 의해 축출되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다가 유엔 구금시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독은 세르비안 사람들의 고통과 혼란을 표현하기 위해 잔혹한 연출을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잔혹함이 너무 커서 메시지보다는 잔혹함에 몰입될 소지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차마 추천드릴 엄두는 안 나네요. 다음에도 다양하고 또 강한 영화들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